안녕하세요, 이현우입니다. 류현진의 토론토가 24승 19패로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2위이자 포스트 시즌 진출 확률 90%를 넘기면서 그야말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기자 입장에서 토론토는 정말 흥미로운 팀인데요. 왜냐하면 여러모로 그동안 강팀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와는 거리가 있는 야구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선 앞서 보여드린 영상대로 토론토는 DRS, 즉 수비 기여도에 마이너스 29점으로 메이저리그 전체 꼴찌를 기록하고 있고요. 선발진도 류현진 선수를 제외하면 3승 3패, 평균 자책점 5.08로 거의 리그 꼴찌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정작 성적은 24승 19패로 잘 나가고 있는 거죠. 그 비결 중 하나는 불펜진에 있는데요. 토론토의 불펜진은 18승 15패, 95.2이닝, 평균 자책점 3.27로 WAR, 즉 승리 기여도에서 3.1 1승, 메이저리그 전체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론토의 불펜진 역시 자세히 뜯어보면 우리가 아는 강한 불펜과는 약간 이미지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강한 불펜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불펜 3대장을 앞세워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었던 캔자스시티 로열스나 일명 배밀체, 베탄시스, 밀러, 체프먼이 한 팀에서 뛰었던 뉴욕 양키스 같은 이미지입니다. 1이닝을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 선수, 즉 불펜 에이스가 2명, 3명 있는 이런 팀들이죠. 그러나 토론토의 불펜진은 이렇게까지 이름값이 높은 선수가 없습니다. 기껏해야 주전 마무리인 켄 자일스 정도인데 자일스도 시즌 극초반에 부상으로 이탈을 했죠. 그래서 현재 토론토는 앤서니 베스, 로마노, 라파엘 돌리스 같은 깜짝 활약을 펼치는 불펜 투수들을 번갈아서 마무리로 기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들도 진짜 잘해주긴 하지만 진짜 이름값이 높은 선수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안정감이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오히려 토론토 불펜진의 저력은 필승조가 아닌 다른 데 있는데요. 바로 롱릴리프, 선발 투수 직후에 마운드에 등판해서 1이닝 이상 긴 이닝을 소화해주는 투수들을 말하죠. 토론토에서는 토마스 해치라던가 앤서니 케이, 메리웨더, 야마구치 같은 선수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원래는 선발 투수였는데 선발 투수로서는 기대에 못 미쳐서 불펜으로 전향한 지 얼마 안 된 선수들이란 점입니다. 하지만 원래는 선발 투수 출신이다 보니까 충분한 휴식기를 줬을 경우에는 롱릴리프로 등판해서 많은 이닝을 소화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특징은 AJ 콜이라던가 라이언 보루키, 션 메이드폴리 이런 나머지 불펜 투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선수들이 기대 이상의 활약을 펼쳐주면서 선발 투수가 채 이닝을 소화하지 못하고 내려갔을 때 나머지 이닝을 잘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류현진을 제외한 나머지 선발 투수들이 평균 4이닝밖에 소화하지 못해도 토론토가 잘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메이저리그에서는 이런 식의 투수 운영 전략을 앞서서 구사했던 팀이 한 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상 원조라고 할 수 있는 팀인데요. 바로 현재 아메리칸 리그 전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템파베이 레이스입니다. 지난해 템파베이 레이스는 시즌 내내 선발 투수 부족 현상에 시달리면서 고생을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기존의 선발 투수로 생각했던 선수들이 줄부상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템파베이는 전문적인 불펜 투수에게 1회를 맡긴 다음에 롱릴리프 또는 벌크가이라고 불리는 긴 이닝을 소화해줄 수 있는 불펜 투수로 바로 교체를 해서 나머지 이닝을 소화하는 변칙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일명 오프너라고도 불리는 투구 전략이죠. 이 오프너 뒤에 붙어서 나오는 롱릴리프 역할을 담당했던 선수들이 치리노스나 야브로, 비크 같은 선수들이었습니다. 올해는 선발 투수를 하고 있는 선수들인데요. 이런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타일러 글래스노우라던가 블레이크 스넬 같은 기존 선발 투수들이 부상으로 이탈을 했어도 템파베이는 양키스에 이은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2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거죠. 올해 토론토가 지난해 템파베이와 비슷한 투수 운영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템파베이에서 오랜 세월 동안 마이너리그 감독 및 메이저리그 코치로 있으면서 잔뼈가 굵었던 찰리 몬토요 감독이 있기 때문입니다. 몬토요는 특히 토론토 감독이 되기 직전에, 그러니까 2016년부터 18년까지 템파베이의 벤치 코치, 우리나라 말로 하면 수석 코치였기 때문에 아무나 구사할
수 없는 템파베이만의 방식을 터득할 수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지난해 템파베이가 그런 식으로 투수 운영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결정적인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난해 몬토요가 토론토에서는 템파베이식 운영을 할 수 없었던 이유이기도 한데요. 바로 한 경기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베테랑 에이스의 존재죠. 지난해 템파베이에서 이 역할을 맡았던 선수는 찰리 모튼이었습니다. 모튼은 지난해 16승 6패 194.2이닝 평균 자책점 3.05를 기록하면서 아메리칸 리그 사이영상 투표 3위에 오른 선수인데요. 템파베이 내에서는 유일하게 규정 이닝을 소화한 투수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튼이 있었기에 템파베이는 불펜 투수들에게 추가 휴식일을 줄 수가 있었고 연패를 끊거나 연승을 이어갈 수도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올해 토론토에는 아시다시피 류현진이 그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3승 1패 48이닝 평균 자책점 3.19를 기록하고 있는 류현진은 토론토 내에서 유일하게 규정 이닝을 채우고 있는 선발 투수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팀의 승리를 보장하는 선수이기도 하죠. 실제로 토론토는 류현진이 선발 등판한 9경기에서 7승 2패를 기록 중입니다. 이런 류현진이 없었다면 토론토가 절대 지금의 위치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모든 현지 매체나 전문가들이 인정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지난해 찰리 모튼은 템파베이에서 에이스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젊은 투수들의 멘토 역할까지도 하면서 유망주 투수들의 성장에 도움을 줬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롱릴리프에서 선발로 성장한 선수들이 치리노스와 야브로 같은 선수들이죠. 류현진 역시 토론토 이적 후에 어린 투수들에게 커터와 체인지업 그립을 전수하는 등 멘토 역할을 정말 충실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몬토요 감독을 비롯한 토론토의 수뇌부들은 류현진 선수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보면 올해 류현진이 토론토에서 맡은 역할은 지난해 모튼이 템파베이에서 했던 역할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류현진은 그 프런트의 바람대로 그 역할을 100% 이상으로 수행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템파베이와 비교하기에 토론토에는 아직 아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짜임새가 부족하다고 해야 될까요? 특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비를 너무 못합니다. 반면에 템파베이는 지난해에도 그렇듯이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수비를 잘하는 팀 중에 하나죠. 그리고 템파베이는 장거리 타자는 잘 없어도 정교한 타격과 선구안으로 따박따박 점수를 잘 내는데 토론토는 홈런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서 득점력에 기복이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토론토에는 템파베이에는 없는 것이 있기도 합니다. 바로 비셋이라던가 게레로, 비지오, 피어슨 같은 특급 유망주들이죠. 아직 이들 중에서 재능을 꼽히는 선수는 몇 안 되지만 게레로와 피어스는 메이저리그 전체에서도 한 손가락에 꼽히는 유망주들이었습니다. 이런 선수들이 잠재력을 만개한다면 토론토도 템파베이 못지않은 강팀으로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류현진은 베테랑 에이스로서 이들을 이끄는 역할을 맡고 있죠. 그리고 아직 어설픈 와중에도 토론토는 지구 2위이자 아메리칸 리그 승률 6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젊은 선수들이 경험을 쌓는다면 지금보다 무서운 팀으로 성장할 수 있겠죠. 처음 토론토로 이적을 했을 때는 저도 많이 걱정했던 게 사실이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류현진이 정말 팀을 잘 고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계약 기간 동안 류현진이 토론토의 젊은 선수들과 더 높은 곳으로 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재밌게 보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